임차인 대신 자기가 권리금을 받거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야 권리금 주지 마 이렇게 압박을 하거나 특히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안녕하세요. 오니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상가 권리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가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상가 권리금 청구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법령에 따르면 없습니다. 즉 관련 법령에서 임차인이 누군가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없습니다.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권리금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자, 이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 새롭게 들어올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즉 지금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돈입니다. 그 상가의 입지가 좋다거나 아니면은 인테리어나 설비들이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인수하려고 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보증금이나 차임이 아닌 별도의 돈을 주는 것이죠. 그것을 권리금이라고 하고, 이 권리금은 당연히 임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을 주겠다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 계약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권리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거나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금 분쟁은 왜 발생하는 것이냐? 자, 권리금을 주겠다는 사람은 당연히 임대인이 아니라 새롭게 들어올 신규 임차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규 임차인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 상가에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의 지위를 가져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그 상가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전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즉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 그렇다면 권리금은 당연히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 지위를 가질 수가 없는데 권리금을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에도 당연히 임대차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금 문제는 임대인이 그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끝까지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고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그냥 나가게 되기 때문에 권리금만큼의 손해를 보았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앞에서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규정한 법령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회수 기회를 보호한다는 것은 임차인 대신 자기가 권리금을 받거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야 권리금 주지 마 이렇게 압박을 하거나 특히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체결을 사실상 거절하는, 시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행동들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규정은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임대인이 끝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고요. 자,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면 권리금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권리금은 내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서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과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시점의 권리금 중에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의 권리금은 감정을 통해서 그 금액을 확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감정에 따라 산정된 권리금이 보통 권리금 계약서에 따른 권리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권리금, 감정에 따른 권리금을 기준으로 내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그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 두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문서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하냐면 신규 임차인과 내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문서를 작성해서 발송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제 구두로 누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그냥 계약 체결하면 됩니다. 라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 상당한 금액의 권리금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셔야 그 임대인이 실제로 이러한 문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이런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구두로 내가 요청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 증거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의 정당한 거부 사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거부를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나는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임대인이 침해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가 건물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